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드론 전쟁부터 석유길, 그리고 기름값까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10분 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슈메이트 여러분, 지금 세계 석유 시장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세계 석유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 위험이 커지면 국제 유가가 바로 흔들립니다. 최근 이란과의 긴장이 커지면서 유조선 공격 위험이 높아지자 사우디와 UAE는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석유를 해협 대신 홍해로 보내는 전략입니다. 사우디는 페르시아만 유전에서 홍해 양보 항구까지 이어지는 1200km 송유관으로 하루 약 500만 배럴을 해협을 거치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UAE도 푸자이라 송유관으로 약 150만 배럴을 우회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 때문일까요?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금 중동에서 세계 석유 공급망을 바꾸는 전략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해협 중심의 석유길에서 파이프라인 중심의 석유길로 천천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제 유가와 세계 에너지 시장 구조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1분 복잡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슈 한 컷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유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왜 항상 같이 이야기될까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 석유의 목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해협 바로 옆에 이란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커지거나 전쟁 가능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해협을 막거나 군사 충돌이 생기면 유조선들이 이 길을 지나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세계로 나가는 석유 공급이 줄어들겠죠. 경제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높아졌다는 뉴스만 나오면 국제 유가는 바로 반응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는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오르면 오히려 더 많은 생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입니다.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말하면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은 유가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이고 트럼프는 결국 시장이 안정되면서 유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작은 바닷길 하나가 지금도 전 세계 경제와 기름값을 움직이는 핵심 스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바로 드론, 즉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먼저 이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드론은 샤헤드 136입니다. 이 드론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서 한 번에 여러 대를 동시에 보내 공격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프로펠러로 날아가며 목표물을 향해 계속 이동하다가 마지막에는 목표에 부딪히면서 폭발하는 자폭형 드론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드론을 하늘을 나는 미사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대로 미국이 사용하는 드론은 MQ-9 리퍼입니다. 이 드론은 훨씬 크고 성능이 뛰어나 하루 이상 하늘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넓은 지역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공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론을 하늘 위의 무인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드론과 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현대전쟁이 커질수록 세계에서는 또 하나의 나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여러 나라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항공 무기입니다. 또 LIG 넥스원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막는 천궁투 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강력한 성능으로 유명한 K2 흑표 전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전차는 이미 유럽 국가인 폴란드에도 수출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 KAI는 FA-50 경공격기와 KF-22 보람의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기업입니다. 이처럼 현대전쟁에서는 드론, 미사일, 전투기 같은 첨단 기술, 무기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 전쟁을 통해 앞으로의 전쟁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중동에서 계속 전쟁을 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테러 대응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대형 테러가 발생합니다.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뉴욕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해 약 3,000명이 사망합니다. 지도자는 오사마 빈 라덴. 그가 숨어있던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었고 이를 보호하던 세력이 탈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면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유라시아 중심에 있습니다. 북쪽은 러시아 영향권 중앙아시아, 동쪽은 중국, 서쪽은 이란입니다. 이곳에 군사 거점을 두면 유라시아 전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미국은 또 하나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라크 전쟁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이라크 지도자는 사담 후세인.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이유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쟁 이후 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는 세계 상위권 석유 매장 국가입니다. 석유는 세계 경제의 핵심 에너지입니다. 특히 국제 원유 거래 대부분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석유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달러 패권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또 다른 경쟁 속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패권 경쟁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을 확대하고 러시아는 에너지와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지역은 세계 석유 공급의 중심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 원유 약 20%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 달러 시스템, 그리고 유라시아 패권 경쟁이 얽힌 전략이라고 지금 세계가 중동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타격을 단행했습니다. 배경은 핵 문제와 안보 갈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가능성을 생존 위협으로 봅니다. 미국 역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중동 내 군사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왔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런 우려가 현실적 위험으로 번지기 전에 압박을 가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군 관련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군 지휘관 사망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최고 지도자 사망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이 사태는 군사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의 심장입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유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와 금리 그리고 증시가 흔들립니다. 시장도 민감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식은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항공여행주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 정치도 움직입니다.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해외 분쟁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달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오르냐보다 어디까지 번지느냐입니다. 군사행동은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관리하지 못하면 비용은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중동의 불꽃은 원유 가격으로 주식 차트로 그리고 각국 정치로 이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확전이냐 관리된 긴장이냐입니다. 외교가 작동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힘과 협상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앵커였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기름값 폭등입니다. 2026년 3월 서울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925원 경유는 약 1,946원까지 올라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약 1,860원대까지 올라 운전자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는 바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입니다. 대표 전기차인 현대 아이오닉 6 가격은 약 5,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최대 300만원, 내연기관차 교체 전환 지원금 1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약 400만원에서 800만원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구매 가격은 약 4,200만원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기아 EV4는 가격이 약 4,5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약 3,500만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비 차이는 더 큽니다. 전기차는 400km 주행 충전 비용이 약 1만원에서 1만 5천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거리를 휘발유 차량으로 달리면 약 6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결국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의 선택도 바뀝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는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소비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고유가 시대의 자동차 시장이 바뀌는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이슈메이트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값 비상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정부들이 동시에 에너지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G7 국가들도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입니다.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비상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 비축유 방출 준비입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약 20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확보하는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이미 정부는 해외 정유사가 국내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686만 배럴 원유를 우선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있어도 기름값 상승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 대응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가속 급제동을 줄여 연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유 가격 비교 앱을 활용해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연료비를 약 1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단순한 유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 리스크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동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매일 1분 복잡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슈 앵커